중국의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 포럼에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주요 포럼에서 되근 논의된 내용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음. 이 발견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한국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는 막대국가라고 불리며 현재는 이미지가 파괴된 비도한 작은 나라로 여겨지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국에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종종 저질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빨아버리고 타 국문화를 약탈하며 지역 안정을 파괴하며 악독한 입을 떨어사 깊은 인상깁니다. 오늘은 한국이 이러한 몇 년간의 대인도 부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소인 마음가짐이 비열한 나라. 가식적이고 거만한 소인 마음가짐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두드러진 국가적 특징이었습니다. 2022년 말 과학적으로 개방된 중국을 마주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겪은 한국은 거짓 부드러움을 행사하여서양. 그렇습니다. 옛 동아시아 독도였던 한국은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글로벌 방역 작업을 가장 잘한 중국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음. 최근 며칠간 한국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추악한 행동을 빈발하게 했는데 중국 여행객을 구분하여 따로 배치하고 중국인들에게 노란색 카드를 걸어 시선을 끌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핵산역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노출된 정보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 중국 시민들은 단순한 방해가 두어져 있으며 적절한 불인 아침대도 없어 바닥에 눕곤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폭력적으로 구금된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굽는 거고. 1월 10일 한국 측과의 여러 차례의 교섭이 실패한 후 중국 당국은 반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돈가제의 없는 일엔 은혜의가 없다. 중국은 과학적인 태도와 최대의 성의로 문을 열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갖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막대국의 사람들은 중국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 서고 지식하게 행동하고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은 한국 측에게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전자제품 브랜드와 자동차 브랜드도 중국 소비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며 소수민족의 저질적인 작은 사람 마인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브랜드 중 하나인 삼성은 자체 품질 문제를 겪을 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제품 회수나 적극적인 판매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중국 소비자들 앞에서 만허세를 부리고 판매 후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는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버려지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소비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거의 사라져 시대의 풍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빨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 선수를 만나면 머리가 아프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다. 2002년 월드컵 주 대국으로서 한국의 팀과 심판들은 세계에게 한국의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2002년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 개최된 월드컵 중에 한국은 경기 결과를 조작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포르투갈은 강력한 자세로 한국 이 경기장에 도착했지만 한국의 그림자걸에 패배했다. 경기 중에 한국팀은 계속해서 포르투갈 선수들을 공격했지만 심판들은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또 현장 심판들은 빠르게 이유를 찾아 포르투갈의 조앙 핀투, 베토 등의 선수를 퇴장시켰고 포르투갈 팀이 9명으로 축소되어 한국에 패배하게 되었다. 스포츠 정신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포르투갈인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가 한국과 맞붙은 경우 이탈리아인들의 한국 악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의 수비, 최고의 중미드필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모두 활약하는 강력한 라인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팀조차도 한국 스포츠 정신 답해서 꺾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중에 한국팀은 다시 한번 심판들의 보호 아래에서 신체적 공격에 빠졌는데 이탈리아 선수들을 끌어당기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차기까지 했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까? 세계적인 비판으로 인해 한국이 그 길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019년 3월 9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한국식 스포츠 전략을 다시 사용하여 남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번의 경주 시작에서 3명만 완주하고 2명이 중간에 이상하게 넘어지고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본 작가들조차도 이러한 전개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한국 선수 임효준이 거짓 출발을 하여 경주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후에 헝가리 선수 류소항도 거짓 출발로 벌금을 받고 경기장을 떠나게 되어 경기장에는 한국 선수 2명과 중국 선수 우닷. 그러나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은 효준이가 다시 자살적인 한국 전략을 사용하여 우다징을 경기장 밖으로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한국 선수가 벌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결 끝에 한국 스케이터인 효준이 우승을 차지했으네 그게 바로 경기 초반에 거짓 출발하고 중간에 상대를 밀어냈던 한국 스케이터인 효준이 금메달을 따냈어. 이후에 미디어 인터뷰를 마주한 중국 스케이터 우다징은 몇 번이나 목소리가 막히며 말했어. 나는 그냥 말하고 싶어.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까? 좀 더 깨끗하게. 훔치는 동아시아 문화 침략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문화가 부족하고 진정한 고유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많은 한국 고유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텍스트는 중국어로 쓰여졌으며 한국의 수도 서울은 원래 한성이라고 불렸으며 한국의 어머니가 은한강이라 불리며 한국의 국기 이미지는 중국의 태극 문양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핵심 문화가 없으며 항상 다른 문화에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좋을까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중국화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문자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를 재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한성을 서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운동은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젓가락, 명절, 음식 형태도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화를 거부하고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한국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고대 텍스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소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와 문화부문이 전념한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동안 중국의 한자, 종이 제조 기술, 중국의 단오절, 춘절, 중추절, 중국의 시, 시인, 애국영웅, 중국의 불꽃놀이 등등이 한국에 의해 훔쳐갔다 고비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천의 등록문화, 중국의 강남의 용주 문화 등도 한국 사람들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문화를 약탈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심지어 역사를 변조활용이조차 합니다. 한국의 문화 도둑질에 직면한 중국 국가문화수호자 중 한 명인 엉 선생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미 2006년에 한국이 풍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원하려 했습니다. 네, 당신이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천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의 입에 걸려있던 풍수입니다. 이 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홍 선생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문서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3000년 전의 풍수원 본문서를 보면 탁자 위에 놓는 것만으로도 웅장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당연히 한국인들은 이러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보는 것은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다른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역사 조작. 예를 들어 그들은 고대 한국 지도를 크게 표시하여 중국의 넓은 영토를 자신의 고대 한국 영토로 포함시키거나 단순히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대 한국 문명은 황후 문명보다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군은 한국에서 몇 차례의 탄절균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2015년에는 실험 중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오염균이 유출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미국군 의생화학 부서가 포도구와 같은 고독균을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한국 주둔 미군 기지로 운송했습니다. 2020년 6월 RIA 노보스티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 최소 4개의 생화학 무기 실험실을 설치했으며 이들 실험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자국 내에서 고위험 생화학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지역적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에게 해로운 연구 재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당했습니다. 고위험 바이러스를 연구하여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사드 시스템과 같은 군사시설을 배치하여 이웃 지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의 조정을 통해 한국기업 롯데가 미군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은 이에 무관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기업 롯데는 중국인들에 의해 거의 중국에서 추방당하였으며 한중 관계 및 지역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는 이단교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단교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능 또는 의도적 방치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교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이단교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교는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및 세계로 침투하여 사기, 성매매, 살인, 암살, 정부 전복, 인간 희생을 포함한 테러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이 나라의 사이비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숨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사이비 제물로 대우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 발생한 일본 전 총리 아베 암살 시도 사건도 한국의 사이비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단체에서 사이비적인 활동이 널리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한국 동포 및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경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같은 사이비왕국 내서 속지당하지 않도록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경계를 유지하세요. 소민심리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대한이라고자 주칭합니다. 이는 그들의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학에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충분히 크게 만들면 덕, 지혜 등을 모두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를 무한히 크게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끝없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당히 간교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의존하는 나라는 종종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하지만 대한은당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치 의주 원료인 배추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국의 배추를 톤 단위로 판매하여 김치나라 한국이 충분한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는 상호 유익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김치를 보이콧하고 중국 김치를 한국의 것으로 변색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이 한국의 김치 문화를 약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인터넷 유명인이자 영상 블로거인 리즈치가 중국식 김치 만들기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자 한국인들의 비합리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리즈치를 여기저기에서 모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김치 한 그릇을 놓고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정말로 사악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꾀로 가득 찬 것입니다. 고덕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으로 간다. 그들은 심지어 자국의 공기오염을 중국인에게 돌리고 자국의 쓰레기 증가를 중국인에게 돌리고 난다. 자신이 목욕하지 않은 것을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와 일본 등 해외의 중국인들과 유학생들이 보고한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중국인인 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는 한국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나서 중국인인 척했다는 바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한국인은 파키스탄에서도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법의 사정을 피했습니다. 2019년 1월 3일 오후 일본 오사카의 한 거리에서 적발된 도둑은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큰 소리로 주장하며 중국인을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일본 경찰은 그의 몸에서 한국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대신 경찰은 직접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서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외치는 한국인 도둑.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가장을 내는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대로움이 부족한 것이다.